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세대 점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한번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세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제 소방청에서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겠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의 그 주거 형태가 아파트가 한 61%, 그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 수의 61%가 됩니다. 주택에는 이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이 있는데 아파트가 약 1100만 가구가 해당되죠. 그래서 요번에 2년에 한 번씩은 전 세대를 다 소방 점검을 해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있는 경우 꼭 실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아파트 세대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사생활 보호 뭐 그런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일반 점검업자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관리소장님이라고 해서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주민의 이제 그 협조 없이는 점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세대 점검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를 했는데, 24년 12월 1일부터 25년 11월 30일까지 점검을 하게 되면 이행한 걸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행 기간이 20일 이내에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소방관사 협의 후 이행 기간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점검 실시를 하게 되죠. 아파트에 따라서 종합 점검을 실시하는 데도 있고 작동 점검만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종합 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종합 점검하고 그다음에 6개월이 있다가 작동 점검을 하죠. 그래서 1년에 2번을 하게 됩니다. 2년이면 4번을 하게 되죠. 그 기간에 못한 세대들은 그때 이행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또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세대 점검을 해서 이제 완료하는 걸로 하고, 2년 동안에 기간 동안에도 이제 못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 안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방청에서 팜플렛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이걸 접하기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한번 이걸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에는 관리사무실에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받아가지고 체크를 해서 관리사무실에 제출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지를 받아가지고서 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 실시를 하는데 그 법적 근거를 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민의 허락하에 이제 점검업체나 관리자가 할 수 있고, 우리 집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검의 대상은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점검 시기는 아파트별로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 점검일로부터 2년마다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 대장 보면 허가일자가 있고 사용승인일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승인일에 해당되는 달에 이제 점검을 하게 되죠. 종합점검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사용승인일에 종합점검을 하면 되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그 작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건물이 규모가 좀 작아서 작동점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그 달에 작동점검만 실시해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서 100%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사용 승인일이 6월인 경우 23년 6월에 종합점검을 하고 30% 이상을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6월이 되는 6개월이 지난 6월이 되는 12월에는 작동점검을 하죠. 그때 30%. 그 다음 해에 또 6월에 종합점검할 때 30%. 그렇게 하면은 30% 3번 하면 90%가 되죠. 그 나머지 잔여 세대는 24년 12월에 이제 마무리해서 100%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종합점검에 해당하는 아파트이고 작동점검만 해당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요 종합이 없어지죠. 요 작동만 되는 거죠. 만약에 사용 승인월이 그 12월이다 할 때는 12월에 하면 됩니다. 12월에 50% 이상,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50% 이상. 그래서 100%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그 과태료의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을 주기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그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대 점검 실시 절차를 보면 소방시설 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년을 주기로 2년에 한 번씩 세대는 2년에 한 번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2주년을 계획으로 이제 삼고 그 다음에 관리자, 여기서 관리자면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요 관리자가 관련 사항을 수시로 공지합니다. 그 공동 아파트에다가 안내방송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승강기 같은 그런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이제 게시를 사전 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점검 실시 전 점검 가능 세대, 점검을 신청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파악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사전 파악된 점검 세대의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업체와. 그래서 용역 계약을 하고 그 점검 실시 해당되는 날에 공용 부분이 있죠.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아파트에도 그 복도 부분, 계단 부분 그런 부분이 공용 부분이고 와 더불어서 세대, 그 신청한 세대를 같이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입주민이 이제 스스로 이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업체에 통하지 않고 직접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민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외관 점검표를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수령해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고 관리사무실에 제출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관 점검표와 공동주택 점검세대 현황표는 이제 작성해서 2년간 보관하시면 되고, 근데 뭐를 점검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소방 점검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에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에 그 압력도 볼 수 있고 노즐 부분이 파손된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 여기 압력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여기도 압력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어떤 집에는 그 인테리어 하면서 헤드를 이게 막아버린 경우도 있고, 헤드가 해당이 없는 아파트는 관계없지만 있는 경우에는 헤드가 이 손상되어 있는지 또는 감지가 찌그러져 있는지 탈락되어 있는지, 또는 그 가스 누설 경보기, 보일러실이라든가 또는 주방 같은 데 가스를 쓰는 곳에는 가스 누설 경보 전원이 살아있는지, 또는 왕관기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 물건을 잔뜩 쌓아놓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사무실에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세대용 점검표를 받아가지고 작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A4 용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아파트, 동호수, 그 다음에 점검일, 연월일, 점검자, 입주자가 직접 하는 경우 여기다 체크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 체크하고, 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자의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소화 설비에는 크게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기타 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소화 설비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점검 항목이 있고 점검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소화기, 아까 분말 소화기 아까 보셨지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여부. 소화기를 어디 아주 깊이 숨겨놔 가지고서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눈에 잘 띄는 부분에 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 불량 그렇게 용기, 변형, 손상, 부식 여부, 그 다음에 안전핀 체결 여부, 지시 압력계 정상 여부, 수동식 분말 소화기 내용 연수. 그러니까 분말은 오래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상 불량 여부, 자동 확산 소화기. 이거는 보통 이제 보일러실 상부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부식 손상 여부, 지시 압력계. 그 다음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이건 주방에 그 약재가 이제 있는데 지시 압력계, 그 수신배 전원 표시 등,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더, 변형 손상 부식 여부. 지금 요 소화 설비를 했고, 이번에 이제 경보 설비, 피난 설비, 기타 설비 이렇게. 경보 설비는 소리를 이제 발령하는 거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도 보통 주방이나 보일러에는 이제 정원식 감지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실이나 이제 각 방에는 연기 감지기 또는 오래된 아파트는 이제 차동식 감지기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변형 손상 탈락 여부, 그 다음에 전원 표시 등 정상 점등 여부, 가스 누설 경보기에 전기를 꽂아 놓지 않으면 이제 전원 표시 등이 안 들어오죠. 녹색으로 들어와 있어야 맞고, 가스 누설 경보기는 보통 이제 도시가스 쓰는 경우에는 그 가스 누설 경보기 탐지부가 천장에 이렇게 있죠.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왕관기. 왕관기는 아파트인 경우 3층에서 10층에 해당하는 그 사이에 해당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왕관기가 있습니다. 11층 이상에는 이제 왕관기가 없죠. 피난기구 위치 적정 여부, 왕관기 외형 변형 손상 부식 여부, 설치 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 그 다음에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이거는 보통 베란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계고부가 있습니다. 계고부를 열고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내려서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나면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기는 위로 올라가지만 사람은 밑으로 반대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피난기구 위치 표시 및 사용 방법 표시 유무, 설치 여부 및 장애물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 기타 설비가 있으면 대피공간, 방화구역, 방화물 방화구역의 적정 여부, 적치물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 그 다음에 경량 칸막이, 화재 났을 때 옆집으로 이제 피난할 수 있도록 경량 칸막이 했는데 정보를 포함한 표지 부착 여부, 적치물로 인한 피난 장애 여부. 그 다음에 요 비고란에는 여기에 항목에 해당하지 없는 그런 부분을 특이사항을 여기다 이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 다음에 한번 모바일로는 어떻게 설치하고서 하는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은 그게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